안녕하세요. 피기빈입니다. 저희 부부는 2022년 초에 꼭지에 4억을 대출받아서 첫 자가를 마련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큰 규모의 대출을 받아서 자가를 마련하고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사이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2015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집은 절대 사면 안 되는 거,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던 때였어요. 특히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바닥이었던 거였는데요. 그간 공부도 좀 했고, 이제서야 그 시절을 좀 돌이켜보면, 그때야말로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가 아니라 당장 샀어야 하는 시기인데, 그땐 정말 그랬어요. 집 사면 바보인 시대였거든요. 그때 저희는 새로 지은 지 4년 정도 된 1000세대가 넘는 신축 대단지에서 전세 신혼을 보냈거든요. 그 당시에 24평을 3억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때 매매가가 한 3억 6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6천 차이면은 전세가 아니라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가 정말 매매랑 전세가의 갭이 되게 최저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 후에 수익을 정말 많이 얻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부동산 무지렁이었기 때문에 전세 매매가 갭이 작은 거를 기회로 봤던 게 아니라 위협으로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집값은 계속 이렇게 뚝뚝 떨어질 거다로 봤던 거죠. 반면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해서 당시에 3억 정도 큰 대출을 받아서 마레프에 24평을 매수한 친구 부부가 있었거든요. 뭐 그 친구들은 사실 뭐 양가 부모님이 모두 재력이 있으시기도 했고 그때도 절대적인 가격 자체는 마레프가 비싸기도 했지만요. 아무튼 저는 집 사면 큰일 나는 시기에 걔가 집을 산다길래 뭐? 대출 3억?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진심 어린 걱정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네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던 거였지만요. 아무튼 그때는 뭐 전세고 뭐고 없고 그냥 새 집이라서 좋았고 아이도 없을 테니까 뭐 전셋집 꾸미고 주말마다 남편이랑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녀오고 외식도 많이 하고 진짜 놀면서 먹으면서 돈을 펑펑 쓰면서 살던 시기예요. 전세 계약 기간인 2년 동안은 그 후에 뭐 그렇다고 계획이 따로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냥 쓸 돈 쓰고 남은 돈들은 뭐 저금하고 하면서 현재에만 몰입하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임신을 했고 남편 직장이 좀 먼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저랑 남편 직장 위치를 고려를 해서 마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 외곽 신축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중심지인 마포에 오래된 구축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신축 살던 2년 사이에 전세금은 계속 쭉쭉 오르고 있었고 외곽에서 서울 중심지로 이동을까지 한 셈이니까 같은 24평이었지만 신축에서 구축으로 아파트 컨디션을 대거 포기를 했음에도 전세가는 3억에서 4억 3,500으로 1억 3,500이 올랐었어요. 저희는 2년 동안 나름 열심히 모은 게 6천이었는데 말이죠. 그나마도 전세금을 500 깎은 게 1억 3,500이었어요. 그래도 뭐 그때는 어찌저찌 이사까지는 했었어요. 이사를 그곳으로 해야 할 상황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뭐 그 후로도 딱히 정신을 차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는 어느 집으로 갈지 어느 동네로 갈지도 생각이 없었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지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2년 단위로 전세살이를 하면서 집을 옮겨 다니게 됩니다. 저희가 당시에 돈을 모으는 목적은 올라가는 전세금을 충당하기 위함이었고 돈을 모으고자 하는 목표 금액은 모르겠지만 전세금이 오르는 만큼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는 돈을 좀 아껴야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그냥 목표 없이 모으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2022년에 부동산 폭등장 말미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한테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야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마포로 이사 간 후 1년이 지난 시기부터 아이도 태어났으니 집을 사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전세살이를 할 때에는 관심이 없던 집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선은 집 매수를 할 생각을 하니까 필요한 돈의 규모가 확 커졌어요. 그전에는 전세금 오르는 금액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집을 사려고 하니까 몇 억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결국은 4억 정도를 대출을 했고요. 저희 부부가 4억을 대출했다고 하니까 이 대출금 자체가 커서 댓글로 우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전세를 살 때 저와 지금 대출을 4억을 받은 제 모습은 사뭇 다르거든요. 전세에 살 때에는 전세금 오를 것만 생각해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전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이 집에 계속 살지도 모르고 평수를 넓히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서 동네로 옮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냥 목표 없이 쓰고 남은 돈을 모으고 그랬어요. 뭐 딱히 지금처럼 열심히 재테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요. 전세 살고 그냥 아직 아이도 없을 테니까 그냥 그 삶에 만족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이러다가 어느 순간 대출 받아서 집 사야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빚이 4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대출부터 빨리 갚아야겠다 생각이 엄청 들어요. 마음도 급해지고 이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좀 처절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히 쓰고 남은 돈을 모으는 거랑 4억 자체를 떨굴 생각을 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모으게 되는 거랑은 돈을 모으는 속도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사면서부터 제대로 된 경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임장도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실거주 집을 어쨌든 해결을 하고 나니까 다음 단계인 투자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우선 이 빚 4억을 최대한 떨궈야 추가 투자도 가능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 쓰고 싶은 욕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전세로 살 때는 2년에 한 번씩 계약 기간이 돌아오니까 한 1년 살고 나서부터는 여기 계속 살아야 되나? 전세금 올려줘야 되나? 다른 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돼요. 이게 거주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꾸만 이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 이사를 가면 복비 들죠? 그리고 이삿짐 센터 비용? 이거 못해도 요새는 한 300 정도는 하더라고요. 2, 300. 거기에 집을 이사하고 나면은 뭔가 새로운 집에 맞춰서 뭔가 필요한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짜잘짜잘하게 돈을 막 쓰게 되더라고요. 물론 집을 매수할 때도 비용은 들긴 하지만 지금 이 전세를 옮겨 다니면서 드는 비용은 2년에 한 번씩 소비하게 되는 일종의 비용이잖아요. 지금은 내 집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또 저는 이 집을 선택하면서 아이들 클 때까지의 교육도 염두에 두고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예 정착할 마음으로 자리를 잡았더니 가족 생활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뭔가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이 180도 변해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얼른 이 빚을 줄이고 새롭게 투자를 하려는 생각에 돈을 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조차 아주 행복합니다. 아마도 신혼 초에 아예 집을 처음부터 샀더라면 어쩌면 금전적으로 지금보다 더 편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정신 차리고 경제 공부를 하게 된 계기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이제는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상황이나 가치관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실거주 한 채는 최대한 빨리 매수를 하는 것이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